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 요 직류회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류회로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전압과 전류, 그렇죠? 요 관계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전기 저항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크게 두 개를 정리한다라고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전압과 전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앞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언급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 뭐가 있냐면 전류라는 녀석이 있어요. 전류. 그렇죠? 전류, 우리 명칭, 용어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요 놈은 기호로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면, 우리가 이제 앞에 하도 많이 써서 다 기억나실 텐데, I라고 씁니다. 단위는 암페어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류의 정의는 단위 시간이라는 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얘가 1초가 되겠죠. 1초 동안에 이동한 전하라는 건 우리가 Q라고 썼죠? 전기량, 단위는 C라고 쓰고 읽기를 쿨롱이라 읽었었죠. 그쵸? 쿨롱이다. 그래서 I는 T분의 Q이고, T초 동안에 이동한 전기량은 Q는 IT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제가 전압하고 전류를 설명드리기 전에 어떤 내용을 좀 언급을 드리려고 하냐면, 일단은 우리가 직류라는 전기예요. 직류. 그쵸? 직류라는 전기고요. 이 직류라는 전기는 우리가 보통 DC, 다이렉트 커런트라고 해서 DC라고 쓰고요. 기호라고 쓰기도 하고, 얘는 시간에 관계없이 크기와 방향이 일정한 어떤 전기 에너지를 직류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뭐 전기 에너지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뭐 직류, 전압하게 되면은, 그쵸? 크기 방향이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전압을 말하는 거고, 직류 전력하게 되면 크기 방향이 일정한 전력을 가지고 우리가 직류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나타내 본다면,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내 본다면, 이 녀석은 이 T죠? T. 우리 방금 전에 배운 전류는 기호가 I고요. 단위는 암페어잖아요. 그쵸? I라고 쓰고 단위는 암페어인데, 여러분 이렇게 크기가 일정한 녀석. 그쵸? 뭐 10A 하면 10A다. 5A 하면 5A다. 높이가 쭉 일정한 녀석을 가지고 우리가 직류라고 한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류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쵸? 전류라는 건 1초 동안에 이동한 전하니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전류식을 만들어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초 동안에 이동한 전기량, 전하가 전류가 되는데, 2초 동안에 10쿨롱의 전기량이 이동했다 가정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2초 동안에 10쿨롱의 전기량이 이동했다. 그럼 여러분 예를 가지고 우리가 1초 동안에 이동한 전기량이 얼마입니까? 라고 한다면 2초에 10개, 10쿨롱의 전기량이 이동했어? 그럼 1초마다 몇 개씩? 우리 5쿨롱의 전기량이 이동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1초 동안에 이동한 전기량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구했습니까? 전체 이동한 전하를 누구로? 시간으로 나눠주게 되면 얘가 이제 전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이동한 전하 Q를 누구로? 시간으로 나눠주면 얘가 전류가 된다. 그래서 I는 T분의 Q라는 식이 존재한다라고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어떻습니까? I는 T분의 Q가 되기 때문에 전기량 Q는 식이 어떻게 되겠죠? 우리 이항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되니까 Q는 얼마? I, T가 되겠고, 단위는 전기량이니까 쿨롱이 되겠죠. 그래서 I는 T분의 Q, Q는 IT. 여러분께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류, 1초 동안 이동한 전기량, I는 T분의 Q. 그렇죠? 여러분께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압.
그쵸? 우리가 전이차라고도 할 거고요. 기호는 V고요. 단위도 V라고 쓰고요. 이 녀석도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뭐 전압, 전이차, 전압의 단위는 우리가 볼트라고 하잖아요. 그쵸? 단위가 볼트가 된다. 라고 하면서 얘는 단위 전하를 이동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 우리 조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냐면, 우리 어떤 물이 흐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물에 수위차가 필요해요. 항상 물은 어디에서? 수위가 높은 곳에서 수위가 낮은 곳으로 수위차에 의해서 물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전류, 전기가 흐를 거예요. 어떤 곳에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렇죠? 그래서 얘는 전류는 어디에서 전류는 전위가 높은 곳에서 전위가 어떤 곳으로? 낮은 곳으로 전류가 흐를 거예요. 전기가 흐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물이 여러분 흐르기 위해서는 수위차가 필요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전류가 흐르기 위해선 어떤 전기적 위치 에너지의 차, 다시 말하면 전위차가 필요하다는 건데 얘를 가지고 우리가 전압이라고 한다라고 여러분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도체 양단에 전위차를 가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전압을 가하게 되면 누가 흐른다? 전기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 어디에서 어디로 해요? 전위가 높은 곳에서 전위가 낮은 곳으로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 여러분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요 배율기라는 게 있네요. 배율기. 그렇죠? 배율기라는 건 전압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죠? 전압계에 직렬로 연결한다는 거 여러분께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전압계에 직렬로 연결하는 저항을 가지고 배율기를 하고요. 우리 배율은 1 플러스 내부 저항분의 배율기의 저항으로 정의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배율기, 전압계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직렬로 연결하는 저항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 그럼 여러분 얘를 보시면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100V의 전압을 제가 재고 싶습니다. 100V의 전압을 재고 싶은데 여기에 전압계를 사용할 거예요. 여러분 얘가 지금 전압계입니다. 얘가 전압계고 얘가 여러분 지금 저항이 하나 있잖아요. 전압계 안에는 저항이 있는데 여기 있는 저항이 내부 저항이라고 할 거예요. R 내부 저항 있잖아요. 그렇죠? R 내부 저항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전압은 100V인데 여기에는 눈금이 20V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0V의 눈금을 가지고 있는 전압계로 당연히 100V로 측정할 수가 없죠. 눈금이 20밖에 없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길이가 자의 길이가 뭐 50cm밖에 없는데 1m를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해도 20V까지 측정 못 해요. 그렇죠? 여기에 100V를 측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때 그렇죠? 측정하고자 할 때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20V지만 100V를 측정하기 위해서 여기에 저항을 하나 달 건데 이 저항을 가지고 우리가 배율기라고 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20밖에 없는데 100을 재기 위해서 저항 하나 달았어요. 얘를 배율기라 할 거고 이렇게 저항을 하나 달게 되면 우리가 측정이 가능합니다. 왜? 여러분 여기에는 얼마? 눈금이 20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20V를 걸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 여러분 이 배율기의 저항에 몇 볼트를 걸어버리면 돼요? 80V에, 아이고 800이 아니죠. 그쵸 여러분? 80V의 전압이 걸리면 되니까 이때는 측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20밖에 없지만 저항 하나 달아서 그렇죠? 20밖에 없는데 80을 얘가 감당하게 하고 그렇죠? 여기에 이 100V의 측정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저항을 배율기라고 한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배율이 몇 배가 되냐면 5배가 되겠죠? 5배. 왜? 20V의 눈금으로 100V의 전압을 측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배율은 그렇죠? 어떤 전압분해? 배율기, 그렇죠? 우리 전압계 전압분해 누구를? 측정 전압을 배율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20V로 그렇죠? 100V의 전압을 잴 거잖아요. 그렇죠? 전압계의 전압 20분의 100이 돼서 배율은 5배가 될 거고요. 그렇죠? 이때 요 배율의 식을 가지고 우리가 정리하게 되면 1 플러스 내부 저항분의 배율기의 저항이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배율기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면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직렬로 연결하는 저항, 그렇죠? 눈금이 20밖에 없지만 100V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렇죠? 나머지 80V를 감당하기 위한 저항을 하나 직렬로 달아놨는데 이 저항을 배율기라고 하고 배율은 1 플러스 내부 저항분의 배율기 저항이다 라고 여러분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배율기와 약간 이제 반대 개념이라 볼 수 있겠죠. 그쵸? 누가 있냐면 분류기가 있어요. 분류기. 방금 전에 배율기는 어땠습니까?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하여. 근데 여러분, 이 분류기는 전류계, 분류기잖아요. 그쵸? 분류기니까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이번엔 병렬로 연결하는 저항을 가지고 분류기라고 할 거예요. 그쵸? 그래서 분류기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여기에 지금 전류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A라고 쓰면 얘가 전류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요. 눈금이 20A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눈금이 20A밖에 없다라는 건 얘가 측정할 수 있는 전류는 뭐 한계가 20A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만약에 100A 전류가 흘러 들어와요. 그러면은 흘러 들어오는 전류는 100A예요. 그쵸? 전류계가 100A의 눈금을 지시해야 되는데 눈금이 20밖에 없으니까 20밖에 여러분 얘는 측정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때 그쵸? 어떻게? 저항을 하나 병렬로 달라는 거예요. 병렬은 여러분 전류가 흐르는 길을 몇 개로? 2개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소리잖아요. 그쵸? 저항 하나 달 거예요. 그쵸? 그래서 100A 전류가 요 길과 요 길로 나눠지는데 얘는 눈금이 20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20을 그대로 흐르게 하고 밑으로 얼마를 흘려주면 돼요? 80A를 흘려주면 되겠죠. 사용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20A의 전류계로 100A 또는 200A, 300A 이렇게 큰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서 병렬로 연결하는 저항을 분류기라고 한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율은 식을 정리하게 되면 1 플러스 분류기의 저항. 그렇죠? 얘가 여러분 분류기의 저항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부 저항인데 얘가 되겠죠. 그렇죠? 우리 전류계의 내부 저항이 되겠죠. 이렇게 정의한다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배율은 어떻게 될 거냐면 배율은 당연히 전류계의 전류분해. 전류계의 전류니까 20A가 되겠죠. 그쵸? 어떤 전류가? 측정 전류. 다시 말하면 100A가 되겠죠. 전류계 20A짜리로 100A를 측정할 거야. 몇 배 높은 전류? 내가 가지고 있는 눈금. 20A보다 5배. 그쵸? 높은 전류를 측정하기 위함이잖아요. 많은 전류 측정하기 위함이니까 얘가 5배가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배율이고 식을 정리하면 1 플러스 분류기 저항분의 내부 저항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정리해드리면 배율기는 전압계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직렬로 연결하는 저항. 분류기는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병렬로 연결하는 저항을 분류기라고 한다. 그렇죠? 여러분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배율. 그렇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율기는 내부 저항이 밑에, 분류기는 위에. 좀 헷갈릴 수 있지만 배율기는 밑에, 분류기는 위에.
여러분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다섯 번째는 오매 법칙이죠. 오매 법칙. 그렇죠? 오매 법칙은 우리 회로의 가장 기초가 되는 법칙이고요. 우리 누구와? 회로의 전류와 전압과 그 다음에 전기저항, 통칭해서 우리가 저항이라고 하죠. 이 저항 사이의 관계의 식을 가지고 우리가 오매 법칙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회로를 우리 전기 회로의 3요소가 된다. 그렇죠? 전류 I와 전압 V와 우리 저항은요, R이라고 쓰고 단위는 오메가라고 쓰고 읽기를 옴이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전류와 전압과 저항 사이에 그렇죠? 전기 회로의 3요소의 관계식을 옴법칙이라고 할 거고 우리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제가 아까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전류와 전압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전기가 흐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다? 전압이 필요하다 했어요. 그렇죠? 전압이 필요하다 했어요.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 전압이 필요하다 했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전압을 가한다 해서 전압을 가하게 되면 전류가 흐르는데 이 전류가 흐르는 양이 어때요? 모두 다르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집에도 똑같이 항상 220V의 전압을 가하더라도 때로는 전류가 많이 흘러. 때로는 전류가 작게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을 가하면 전류가 흐르는 건 맞지만 얘가 크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죠. 가정에 220V를 가하더라도 어쩔 때는 50A 전류 이상의 전류가 흘러서 차단기가 그렇죠? 차단시키고 50A 이하의 전류가 흐를 때는 차단기가 동작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50A 넘게, 때로는 55A보다 작게 흘러서 우리가 차단기가 동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전압을 가하더라도 흐르는 전류가 다르다라는 건데 그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바로 저항값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류는 전압을 가할 때 전류가 흐르지만 그렇죠? 이 전류의 크기는 전압뿐만 아니라 저항도 결정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얘가 옴법칙이 된다는 거고 전기회로 옴법칙이니까 말씀드리면 일단 요 전류는 누구의? 전압에 비례하겠죠.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전압이 있어야지만 전이차 우리 여러분 수위차가 높을수록 어떻게 돼요? 물의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그렇죠? 이 수위차가 적을 때보다는 수위차가 클수록 어떻게 되죠? 수위차가 클수록 물의 이동 속도가 빨라지겠죠. 마찬가지예요. 전류가 많이 흐르기 위해선 전이차가 이렇게 낮은 것보다 어떻게 전이차가 높을수록 다시 말하면 전압이 높을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죠? 전류가 많이 흐른다. 전기량이 많이 이동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전류는 전압에 비례한다라고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 저항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저항이라는 건 말 그대로 저항, 그렇죠? 방해하는 성분이에요. 누가? 요 전기회로에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분을 우리가 저항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항이 클수록 어떻습니까? 전류의 흐름을 방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전류가 많이 흐를 수가 없다라는 이런 내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항이 클수록 방해를 많이 하니까 전류가 많이 못 흐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류는 전압에는 비례하고 저항에는 반비례한다라고 여러분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식을 정리하면 우리 I는 전류는 누구에 비례한다? 전압에 비례한다. 분자잖아요. 비례는 그렇죠?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I는 R분의 V니까 R 나누기가 넘어가면 곱하기가 되겠죠? V는 IR 이렇게. 그 다음에 또 곱하기 넘어가면 나누기 되니까 R은 I분의 V. 그렇죠? 그래서 요 전류, 전압, 저항, 전압, 전류, 전압, 저항, 전류, 전압, 저항. 그렇죠? 이 전류와 전압과 전압, 이 전기회로의 셋들 간의 관계의 식을 가지고 우리가 오매 법칙이라고 한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섯 번째, 저항의 접속 한번 볼게요. 제가 방금 전에 저항이라는 건 뭐라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저항이라는 건 어떤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분, 그렇죠? 뭐 또는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소비하는 하나의 우리 장치를 가지고 저항이라 하는데 얘가 직렬 연결되어 있을 수 있고 병렬 연결되어 있을 수가 있는데
요놈의 누구 합성 저항을 구하는 요령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반드시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첫 번째, 저항을 어떻게 내릴 거냐? 직렬로 접속한다 라고 한다면, 직렬이라는 건 여러분 어떤 것을 가지고 직렬이라 말씀을 드렸냐면, 전류가 흐르는 길을 몇 개로? 한 개로 만드는 접속 방법을 직렬이라 했어요. 그래서 저항을 직렬 연결시켜 본다면 이런 내용이 되겠죠. R1, R2.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 전류가 흐르는 길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길은 하나죠. 그렇죠? 뭐 방향은 이렇게 흐를 수도 있고 이렇게 방향은 뭐 두 방향으로 흐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길은 하나죠. 그렇죠? 이런 연결을 직렬이라고 하는데, 이때 합성 저항을 구하는 요령은요, 각각의 저항을 합한 값과 같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합성 저항을 얼마입니까? R0 하나로 합성했을 때 값은 얼마가 됩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 간단합니다. 요 두 개 각각의 값을 더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R1 플러스 R2가 되면 된다는 거죠. 세 개가 되면요, R1 플러스 R2 플러스 R3가 되겠고요. 네 개가 된다면요, R1 플러스 R2 플러스 R3 플러스 R4가 된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각각의 연결되어 있는 저항의 값들을 모두 더해준 값이 직렬 접속이 될 거고, 저항을 직렬 접속하게 되면 하나일 때보다 두 개일 때가, 그렇죠? 두 개일 때는 세 개일 때보다 세 개일 때가 점점 저항 값이 커진다라는 것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병렬 접속. 병렬이라는 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전류가 흐르는 길을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나, 이렇게 기본적으로 두 개. R1, R2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돼요? 전압을 가했어요. 그렇죠? 항상 전압은 어떻게? 플러스, 전위가 높은 곳에서 마이너스, 전위가 낮은 곳으로 전류가 흐를 건데, 하나는 어떻게? 이렇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죠? 길이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하나의 길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우리 전류는, 전기는 항상 어디에서? 플러스. 우리 플러스가 전위가 높은 곳에서 마이너스, 전위가 낮은 곳으로 흐른다라고 할 건데, 이렇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하나, 그 다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길이 두 개죠. 그렇죠? 이렇게 전류에 흐르는 길이 두 개 이상으로 연결한 방법을 병렬이라고 한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얘는 합성저항을 구하는 요령은요, R0는 어떻게? 우리 직렬일 때는 그냥 더했어요. 그쵸? 근데 병렬일 때는 역수의 합입니다. 역수라는 건 분의 1이죠. 그쵸? 역수의 합을 한 값에다가 전체 역수를 또 취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역수의 합에 분의 1해서 더한 다음에 역수니까 한 번 더 분의 1을 해라. 이 말이 된다는 거죠. 역수의 합에 역수. 분의 1해서 더한 다음에 분의 1이다. 쟤를 가지고 우리가 역수의 합의 역수라고 한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식을 통분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결과는 R1 플러스 R2분의 R1, R2가 돼요. 합분의 곱이 된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앞에서 했던 거하고 좀 다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앞에서 콘덴서는 합성하는 방법이 어땠습니까? 얘랑 반대였었잖아요. 콘덴서는 병렬일 때 더해졌고 직렬일 때 합분의 곱이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콘덴서하고는 합성하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반대가 된다. 그렇죠? 여러분께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항은 직렬일 때 더할 거고 병렬일 때 합분의 곱 또는 역수의 합의 역수를 이용한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7번은 마지막으로 키르호프의 법칙. 그치, 있죠? 이 키르호프의 법칙은 기본적으로 우리 두 가지가 있는데 1법칙이 있고 2법칙이 있어요. 네, 1법칙은 키르호프의 제1법칙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법칙이라고 할 거냐면 전류법칙이다라고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요 키르호프의 제2법칙은 전압법칙이다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키르호프의 제1법칙은 키르호프의 전류법칙, 키르호프의 2법칙은 전압법칙이라 할 거고 1법칙은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유입전류의 총합과 유출전류의 총합은 총합은 지울까요? 유입전류와 유입전류의 총합과 유출전류의 총합은 같다. 요거예요. 단순하죠? 들어오는 전류랑 나가는 전류는 항상 총합이 같게 된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병렬회로 한번 봐볼게요. 병렬회로. 이렇게. 얘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압을 가해 볼게요.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잖아요. 그쵸? 그러면 전류는 항상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쵸? 여기에 흘러 들어오는 전류가 이렇게 보는 것보다 이렇게 봐볼까요? 좀 보시기 편하게. 저항 R1, 저항 R2가 있다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요 점으로, 그쵸? 접속점에서 유입 전류가 1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10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로 흐르는 전류가 8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10이라는 전류가 들어와서 위로 8이 흘러요. 그럼 여러분 밑으로 흐르는 전류 얼마가 돼야 될까요? 2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점으로 들어오는 전류는 10, 나가는 전류도 10이 되면 된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또 이 점으로 볼게요. 이 점. 그럼 여러분 이 점으로 들어오는 전류 얼마가 되죠? 이렇게 8이 오고 있고 이렇게 얼마? 2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8이 들어오고 2가 들어오네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나가는 전류는 얼마가 돼야 될까요? 얘는요. 당연히 1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점이든 그렇죠? 들어오는 전류랑 나가는 전류 같아야 되고 들어오는 전류랑 나가는 전류는 같아야 돼요. 직렬일 때는 우리가 전류가 일정하다 하잖아요. 그렇죠? 봤을 때 이 점으로 들어오는 전류 얼마? 10. 나가는 전류 얼마가 돼야 돼요? 10.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류가 일정하다 보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법칙을 키르호프의 1법칙이라 할 거고 전류법칙이라 하고 2법칙, 전압법칙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얘는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이 되겠죠? 100V의 전압을 가했어요. 저항이 R1이고 저항이 R2예요. 근데 각각의 전압이 얘가 80V라는 거예요. 얘가 20V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는 뭐냐면 기전력의 충합과 그쵸? 전압 여기를 좀 이렇게 더 써볼까요? 강하의 충합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전압의 충합보다는 조금 전압 강하라고 한번 좀 첨언을 할게요. 말을 좀 더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기전력의 충합이란 건 뭐냐면 전원 측의 전압입니다. 우리 전원은 뭐를 가지고 전원이라 하냐면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녀석을 전원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전원은 누가 전원이 됩니까? 요 녀석이 전원이 되죠. 몇 볼트? 100V의 전압을 가했어요. 얘가 누구? 기준력이 된다는 거고 누구랑 같다? 전압 강하의 총합과 같다. 전압 강하라는 건 전기 에너지를 공급받는 녀석. 다시 말하면 R1과 R2의 그쵸? 전압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 R1의 전압이 얼마니까? 80이니까 여기 얼마? 20이 된다는 거죠. 내가 100V의 전압을 공급했는데 여기 전압이 80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당연히 여기 얼마가 돼야 된다? 20이 돼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예를 들어 여기 전압이 80이 아니라 60이에요. 근데 내가 100V의 전압을 공급했어요.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야 된다? 40이 돼야 된다는 거야. 어떤 폐회로망에서 닫혀있는 회로죠. 기전력의 합은 전압 강하의 합과 같다. 총합과 같다라는 게 키르호프의 제2법칙의 내용이 된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직류 회로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엔 이어서
우리 관련 문제들이 또 있잖아요. 그쵸? 우리 출제됐고 빈도수가 높은 문제들을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